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위아래 위아래 노래가 생각나는 사연입니다. 씨알도 안 먹힐 분이신 것 같은데 눈물 콧물 짠다고 과연 그들의 계획이 실행이 될까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에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혀서 터져버릴 것 같은 여자입니다. 숨 쉴 틈조차 안 주고 마구마구 제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데 며칠 동안 제 할 일도 하지 못했었네요.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러도 또 울고, 뭐라 욕을 해도 또 울고, 울보들의 합창 보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들의 눈물에 남자들이 그렇게 약하다죠? 아니, 사실 앞에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 전제 조건 아래 제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면 이해는 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눈물에 약할 것이다 라는 그 공식, 제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동생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여자거든요. 이미 자기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내게 그런 공식을 대입한 건지, 그리고 많이 눈물 좀 흘려서 뭔가를 얻어낸다면 저는 한강물처럼 눈물 쥐어짤 자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절대로 만만한 여자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 스타일 알면서 왜 저들은 그랬던 것일까요? 아마도 제가 요즘 착하게 살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막 쏘아붙이고 다 거절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요즘 너무 순하게 굴긴 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못돼 처먹은 여자입니다. 저만 알고 저만 편안하면 최고인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절대로 남에게 빌빌대는 소리를 안 할 뿐더러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손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모양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니까 좀 거칠게 글을 쓸 수도 있는데 건드리지 않으면 저는 정말 평온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없듯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 서로 상호간에 피해 끼칠 일도 하지 말자, 뭐 그런 주의자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인생 너 혼자 사냐, 뭐 그렇게 잘났어, 인생이란 게 그렇게 되는 줄 아냐,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만족하며 잘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사는 인생이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설하고 저는 한 남자와 교제 중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가끔 티격태격하면서 3년 정도를 만나고 있었죠.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 이 남자가 그때도 내 곁에 있다면 물론 결혼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남자친구와 저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었고요. 3년 정도 만났기에 저는 가끔씩 그의 식구들과도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는 되었었습니다. 연락하는 횟수 아주 가끔이었습니다. 친하다고 할 정도까진 아니었고 내 남자친구의 어머니이고 동생이었으니까 딱 그 정도의 사이였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대단한 사업장 아니라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오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적어도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미리 약속을 잡지 않나요? 아침에 시겁했었네요. 저보다 일찍 제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었거든요. 우물쭈물하며 굉장히 어색한 공기 안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안으로 들였고 웬일이시냐, 무슨 일로 오셨느냐, 일이 이른 시간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눈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제 앞에서 말이죠. 막 울기만 했어요. 진정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좀 웃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닌데 나는 단지 그분의 아들의 여자친구일 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주 만난 것도 아니고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도 아닌데 벼랑간 찾아와서는 아침 대바람부터 눈물을 흘리시니 당황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이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한참 눈물을 흘리시고 세상 끝난 듯 한숨을 쉬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게 그러셨습니다. 참고로 정말 자랑할 만한 사업체 아닙니다. 아주 영세한 곳이었어요. 잘난 척은 엄청 했었지만 그냥저냥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남에게 신뢰되는 소리 안 할 정도의 경제력만 탑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직원 수도 저 외에 달랑 한 명이거든요. 그 직원도 바로 제 사촌 동생이고요. 제가 왜 제 사업체 이야기를 하냐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무슨 대단한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뭐 사업장은 여자 둘이 쓰니까 나름 잘 꾸며 놓았으니 그리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사업체일 뿐이었거든요. 제가 말씀하시는데 아주 잘 나가는 여자친구로 오해를 하셔도 너무하신 듯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책 맞게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눈물을 참아서 그런지 너 얼굴 보니까 그냥 확 터져버렸다. 아휴,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약속 안 잡고 와서 미안해. 직원도 금방 올 텐데. 얼른 이야기할 것만 하고 가도록 할게. 일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회사 너무 잘 꾸며놓았다. 세상 슬픈 눈을 하셨고 왜 우셨어요? 울지 마세요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순간 그 눈에선 또다시 눈물이 흘러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침에 약속도 없이 나를 찾아온 것인가? 좀 생뚱맞긴 했지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마도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지 않았기에 제가 미리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이겠죠. 한마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혼자 스스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 건네는 순간 또 울까 봐서 말이죠. 좀 진정을 하시게끔 차 한 잔을 내어드렸고 혹시나 해서 티슈도 물론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훌쩍훌쩍 다시 하시더니 마침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말을 이어나갔는데 앞에서 들어도 빡 돌고 뒤로 돌아서 들어도 빡 돌고 누워 들어도 빡 도는 한마디로 빡대가리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저 정말 원래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 흥분이 되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아니 저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만일 며느리라고 해도 저런 부탁 쉽게 하는 게 아닌데 그저 저는 그분 아들의 여자친구일 뿐인데 저런 부탁을 아침에 그것도 약속도 잡지 않고 무턱대고 찾아와서 눈물 한 바가지 쏟아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다뇨. 참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내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우리 아들은 몰라. 만일 내가 우리 여자친구 찾아온 거 알면 난리 칠 텐데. 그래서 몰래 왔어. 그러니 우리 여자친구도 우리 아들한테 꼭 좀 비밀로 해줘. 염치 없지만 그래도 부탁할 사람이 우리 여자친구밖에 없어서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왔어. 있잖아.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3층짜리 집에서 살고 있다며. 우리 아들이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야. 그냥 흘러가듯이 말을 하는데 내가 주워 들은 거지. 아휴, 말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좀 들어줘. 내가 사정이 정말 급해서 그렇거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온 분이 갑자기 제가 사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생뚱맞잖아요. 왜 아침부터 눈물바람을 하면서 저밖에 없다고 염치불고 한다느니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자친구의 어머니 말은 이랬습니다. 저도 분명 남자친구에게 흘러가듯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집에서 사는 게 나중에 무서울 것 같다고 말이죠. 왜냐면 저는 지금 부모님 명의인 3층짜리 빌라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3층 빌라 절대로 거창한 것 아닙니다.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서울의 변두리 지역인데 아주 오래전에 부모님이 사 놓으셨던 것이고 제가 본가에서 살고 있었을 땐 세를 받으셨던 곳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2층에서 살게 되었고 나머지 1층과 3층은 여전히 세를 주고 계신데 조만간 세입자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집을 비운다고 통보를 해온 상태였었거든요. 빌라들이 많은 곳이긴 한데 골목이라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가로등도 듬성듬성 되어 있어서 어둡기도 하고 암튼 그런 후미진 곳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 1층과 3층 사람들이 집을 비우면 저 혼자 있는 거니까 좀 무서울 것 같다고 흘러가면서 남자친구에게 말을 한 적이 있긴 했거든요. 집을 내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렇다 할 주인이 나타나질 않는다. 곧 다른 세입자들이 들어오긴 할 텐데 어쩌면 며칠간 혼자 지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세입자가 나간 뒤 집이 비워질 그 1층과 3층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제게 말을 하지 않아서 아예 몰랐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지 말이죠. 그런데 집안이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더군요. 가끔 남자친구가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어리니까 아직은 생각이 없으니까 하고 치부해 버리곤 했었는데 그 동생이 문제를 제대로 일으켰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카푸어라고 아시나요? 저도 개념은 확실하지 않으나 암튼 집이나 다른 기타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은 무시를 해버리고 오직 자동차에만 돈을 쓰고 자동차를 마치 의식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정도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정도가 좀 심한 카푸어라고 하더군요. 비싼 외제차를 할부로 잔뜩 당겨서 타고 다니는 그런 인간인데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머리가 텅텅 빈 건지 그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글쎄 보증을 섰다는 겁니다. 암튼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결론적으론 카푸어인 남자친구의 동생이 보증을 서서 빚더미에 올랐다. 그래서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할 것 같다. 당장 돈 한 푼 없이 집에서 내쫓기게 생겼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이야기했던 내가 살던 집이 생각이 나더라. 즉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 혹은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남자친구를 1층, 3층의 세입자로 받아줄 수 있냐는 그 말이었습니다. 세입자 나타나기 전이었으니 그건 문제될 거 없었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저와 같은 빌라에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제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제 생각이 너무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1층엔 우리 아들이 살고 3층엔 나랑 둘째 아들이 살게. 들어보니 평수가 작다고 하더라고. 18평도 안 된다고 하는데 셋이 살기엔 무리잖아. 그리고 너무 미안한데 내가 염치불구하고 말하려고 했던 건 바로 이거야. 어차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집안 식구나 다름없는데 사정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리 평수가 작아도 그리고 서울 변두리에 있어도 전셋값이 장난 아니라는 거 잘 알아.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아는 사이인데 그리고 우리 집 식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사정 좀 봐줘. 지금 내놓은 전셋값의 3분의 1로 어떻게 안 될까? 최대한 긁어 모을 수 있는 돈이 그 정도라서 길거리에 나 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자금 모으고 있는 우리 아들 돈을 쓸 수도 없고 부모님한테 잘 좀 말씀드려서 싼 값에 딱 2년만 살게끔 말 좀 해주면 안 돼? 정말 너무 급해서 그래.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를 찾아온 거야. 부탁 좀 할게. 어차피 우리 식구 되는 거잖아. 공짜로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 딱 3분의 1 가격으로 그 집 우리한테 세 좀 놔줘. 어? 내가 봤을 땐 3분의 1 가격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어. 안 그래? 거절했다면 제가 너무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선은 그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이었죠.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식구가 되는 거구나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일을 여자친구밖에 안 되는 제게 의논을 하고 부탁을 하다니요. 그런 무렴치한 인성 자체가 틀려 먹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하물며 매일 마주치는 남동생인데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걸 몰랐다고? 이건 그냥 불쌍해 보이기 위해서 제게 동정을 받고 싶어서 마치 남자친구의 어머니 상황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너는 내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 가여이 여겨서 나를 도와야 한다. 라고 감정이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아무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심정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친 거잖아요. 그리고 왜 자꾸 식구 프레임을 하는 거죠?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식구가 될 사람이라고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돌려보내고 저는 그날 저녁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그의 어머니에게 모든 걸 다 들었겠죠. 아니면 이미 그 전에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둘째치고 암튼 남자친구는 신파극 주인공이라도 된 듯 제게 빌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제게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말이죠. 사랑 당연히 했죠. 그러니 남자친구, 여자친구 했겠죠. 그런데 순간 남자친구가 역겨워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만일 이런 염치 없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집안과 나중에 엮이게 되면 내 인생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염치 없는 건 그리고 궁지에 몰린 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작은 엉망이지만 자기를 믿고 함께 인생을 설계해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프로포즈라뇨. 누구 인생 망칠 일 있습니까? 제가 속물이어서 너무 이익만 따지는 인간이라고 욕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결혼하자.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 날 믿고 우리 함께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셨겠어. 자긴 물론 이해 안 되겠지.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니까 그동안 혼자 얼마나 속을 끓이셨을지 상상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좋질 않다. 어머니가 분명 잘못하신 거 맞아. 실수를 하신 거지. 그런데 자기야, 자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또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잖아.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의 위대함이 빛나는 거 아니겠어?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만 하시면서 사신 분이야. 정말 동생놈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던 분이라고. 결국 그놈이 일을 저지르긴 했는데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절대로 동생도 허세 부리는 인생 살지 않을 거야. 만일 또 그러면 아예 호적에서 파 버리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도와줘라. 내가 자기한테 충성을 다할게. 정말 몸이 부셔져라 일할게. 자기를 위해서만 살게. 자기야. 우리 그냥 자기야. 결혼하자. 저의 멘탈은 남자친구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가 보증을 섰는지 그래서 집안에 쫄딱 망했는지 길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알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증거를 보여달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빈대들 일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이 방정이었다라고 제 책임을 묻는 편이 더 심사편했습니다. 참 타이밍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고 풍족하고 세상 편하게 살아온 엄마들이 존재하긴 합니까? 나의 엄마, 남자친구의 엄마, 그리고 여러분의 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 된 존재 아닌가요? 어디서 쌍팔년도적 이야기를 꺼내서 울고 먹으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남자친구의 지금 이런 행동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프로포즈라. 자기를 믿어달라. 내게 충성을 다하겠다. 웃음만 나올 뿐이었죠. 사랑은 하지만 극도로 그가 없으면 안 되는 저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저런 위험을 끌어안아야 할까요? 시한폭탄을 하나도 아닌 총 3개를 끌어안는 격이잖아요. 당신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정말 눈물의 합창이네. 너무 고리타분하고 촌스럽다. 지금 그 행동들. 그리고 그놈의 불쌍한 엄마. 치트키 쓰지 마. 왜 갑자기 효자 노릇을 하려고 드는 건데?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황을 만들 순 없었니? 게으른 것도 아니고 머리 굴려서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꾸며대야지. 어디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을 하고 있어? 리스펙 좀 하자. 우리 상호간에 존경심 좀 갖자고. 거절하겠다, 헤어지자 이런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략하겠는데 좀 빈대를 쳐 먹으려면 창의적으로 남들과는 좀 다르게 훅 하고 가슴에 꽂히긴 못하니? 요즘 세상에 눈물바람 한다고 그 누가 동정을 하고 위로를 하겠니? 게다가 나 같은 사람한테 너도 참 한심하다. 결혼을 하자고? 내가 널 뭘 믿고 결혼하냐? 이 또라이야. 없이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많이 가지고 살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 애쓰고 남의 눈에 거슬리는 말과 행동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할 뿐입니다.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부탁을 한 거였다면 사람을 잘못 골랐던 거였죠.
이별을 하는 데에는 남자친구가 하도 질척거려서 바로 쿨하게 헤어지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근 겁도 나대요. 이별 보복 같은 거 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결국 저는 본가로 집을 옮겼고 그 빌라는 제가 살던 층과 1층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본가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남자친구의 모습이었는데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참 멘탈 탈탈 털리는 그런 염치 없는 아줌마도 만나보고 3년이란 시간 함께 했었던 남자친구의 뻘짓도 느껴보고 새해 맞기 전에 제대로 액땜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